군사경찰 단장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의 핸드폰을 검사란 자들이 함부로 가져갔다 주고 함부로 가져다 주고 이거 자기도 핸드폰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가 불법이죠. 이미 제출 절차를 이렇게 악용하는 검사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님? 탄핵 증거로 쓸 테니까. 아이고 이하상 변호사님. 활용하시죠. 예. 예. 저 맞죠, 당연히 재판장님.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습니다. 예. 참고인을 불려갔다가 습관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이거 증거 능력에 대해서 판단 아직 그러니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인이 얼마나 압박했으면 참고인 대령님의 핸드폰을 검사들이 지들 것처럼 막 보고 녹음 파일을 따로 가져가고 결국은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난동입니까, 재판장님? 아이고 저 오늘 또 제가 말씀하실 때 시계를 딱 봤더니 딱 11시에 지금 딱 그러시네. 하여간 참고인으로 오시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은 고지를 하는데 참고인이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된다 또는 오시다가도 조사 중에도 가실 수 있다 이런 거는 고지하지 않거든요. 그런 건 고지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맞죠? 안 오셔도 된다라고는 얘기는 안 그렇죠? 했지만 의사를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선회하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들 편을 좀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렇지 저도 않습니까? 수사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수사직에 있어봤기 때문에 지휘를 해봤기 때문에 아십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 상식은 있습니다. 저기 재판장님, 예. 방금 특검이 제시한 증거 목록 순번이 몇 번입니까? 수사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번 수사 기록 순번이 수사 기록 순번이 아니라 쪽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제출됐다는 뜻인가요? 증거로 지금 제출이 아닙니다. 안 증거 됐다는 제출 안 얘기예요.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수사 기록에 그 수사 기록을 현출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서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우린 저 못 본 소리인데 그러면 절차가 정당화 됩니까?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거 증거로 제출하실 거죠?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요거 증거로 신청하셔야 되고 사전에 저 의사를 지금 안 물어보셔 가지고 아마 놀라셔서 그런데 제시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 있으세요? 아니 저희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들이 객관 의무를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압수 절차에 관한 것들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열람 제출해야죠, 증거 자료로. 근데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저희가 저희들이 수사 기록에 목록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예. 문제 삼으니까 그걸 지금 느닷없이 증거 제출도 안 한 상태에서 수사 기록을 하면서 현출하는 거는 이건 완전 절차 위반입니다. 그 말씀을 아까 그래서 처음에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저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수사 기록 딱 말씀하시고 하길래 그냥 이건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실 거고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가 보다 하고 아니, 넘어갔는데 결국 검사들이 제출하는 증거라는 거는 그 당연히 부분을 불법이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셔서 지금 그러셨던 아까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증거로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 증거 의견도 따로 받아야 되고요. 예, 이후라도 지금 제시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제시하시면 안 하고요. 되죠.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재판장님. 그렇죠. 지금 증거 목록을 제출한다는 의미는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저도 지금 신청한다는 의미고요. 아까 조금 재판장님.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아니, 제가 그걸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는 증거 없이 기록이 있는 줄 얘기를 알았어요. 가만히 증거를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지금 보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이 저들 기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기망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당연히 말씀- 목록에 없는 증거가 이런 식으로 현출될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 정리하죠. 이 부분 저 어떻게 증거로 정리합니까? 증거로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아니 되겠네요. 이미 저질러진 불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판장님?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 그 증거 능력과 관련한 문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하기 때문에 엄격한 그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은 증거도 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 마음대로 뭐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 그러니까 하는 지금 겁니까? 재판부에서는 아직 증거 능력 획득하지 않은 증거라도 상대편이 이해하지 않으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는 입장인데 이제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까 그걸 좀 몰랐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 잘못이 아니라요, 재판장님. 증거 아니, 목록에 안 올라와 있는 증거를 검사가 이렇게 법정에서 갑자기 수사 기록 된다는 게 자체가 목록은 불법이죠. 알겠습니다. 수사 기록 목록은 피고인 측에 이미 진작에 제출이 언제 수사 되었습니다. 목록을 아니 우리가 수사 줬어요? 목록이 제출되면 증거 신청이 그게 뭐 된 건가요? 증거입니까, 그게 수사 목록이?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려면 아니 제가 보기에 이거 시간 낭비. 왜 시간 낭비? 이거 시간 낭비 검사들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 알겠습니다. 검사들 페널티 줘야 됩니다, 재판장님.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 신청 추후에 정식으로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제시 안 하고 이미 검사들이 자행한 불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증인을 다시 한번 그럼 또 불러서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아예 지금 확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재판장님, 본연 변호사입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변호인에게 수사 기록이 열람 제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지금 특검이 제시했던 12월 8일자 압수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해당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고
저희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압수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12월 9일에 제출되었던 이미 제출 동의서, 압수 목록 상세 목록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됐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검사들이 수사기록 줬다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기록 저희들이 달라고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그러니까 무슨 수사기록 줬다고 합니까? 이건 지금 저희 그 변호인들 기망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그러니까 재판부는 지금 확인을 못하니까 수사기록 목록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목록을 줘 맞습니다. 우리한테? 예. 증거 목록과 주셨다는 수사기록 아니 목록 지금 혼동하는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도 혼동하고 계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언제 수사기록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사기록 목록은 언제 줬어요? 내가 본 일이 없는데 증거 목록밖에 본 일이 없는데 수사기록 목록 언제 줬어요? 잠깐만요. 예, 그 재판부에서도 아까 수사기록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까 수사기록 목록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표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사기록 목록을 줬으면 공수처에 대한 자료 저희가 알고 있겠죠, 리스트를요. 그러니까 전혀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이거는 검사들이 기망하는 겁니다, 소송 절차를. 아니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냥 하겠다고요. 그래서 추가로 증거 신청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증인신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변호인들께서도 지금 내용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막 반대되는 진술이거나 뭐 핵심 진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증거에 관한 자료라는 부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오히려 확인하시게 하는 게 시간 중복이 없을 것 같아서 더 나을 것 같은데. 제발 그렇게 하시면 자꾸 검사들이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검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도 재판장이 해주시니까 난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명백히 알겠습니다. 불법이죠. 일단 제시는 지금서부터는 하지 마시고 제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니까 제시만 문제가 아니고요. 제시는 하지 마시고 일단 그런 문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그런 방식으로 물어보시죠.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제시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유승수 생각하기 변호사.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 절차든 뭐가 됐든 전자정보에 대한 이 절차가 지금 다 불법이라는 전제에서 반대 신문이든 어떤 반대 신문 상황이든 이런 것들 다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앞으로 제시만 안 하고서는 기존 다른 디지털 정보에 대한 뭐 진정 성립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보면은 저희는 반대 신문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거죠. 그리고 재판님 지금 아까 검사가 제시한 걸 보시더라도 그 소방사의 군사경찰 단장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의 핸드폰을 검사란 자들이 함부로 가져갔다 주고 이거 자기들 핸드폰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가 불법이죠. 이미 제출 절차를 이렇게 악용하는 검사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그거 증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점에서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겠지만 이거 유죄 증거로 쓰는 건 안 되죠. 불법입니다, 재판장님. 일단 그 부분 주장하신 건 저희가 다 조서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법정에서 그냥 제출하고 저희는 그냥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증인신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 일을 하든지 하라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애초에 증거 신청이라는 그 절차가 왜 있으며 저희한테 열람 등사라는 기회가 보장이 되는지도 저희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증거 신청한 것도 수없이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전부 다 마스킹 처리되고 전부 다 익명화 처리가 돼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재판장님께서 소송지휘 하시기를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지적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이미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모든 소송 기록이 다 그렇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제출도 안 된 증거를 가지고 이 현장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제시만 나중에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문서 자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문서를 통해서 적법하게 증거 능력을 취득하는 그 증거가 문제일 것이고요. 그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고자 하는 사실이 문제겠죠. 근데 이 문서를 제시하지 않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검사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가 그리고 또 그에 기반한 다른 디지털 증거들이 무슨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 절차가 다 무시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로운 증명은 그런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자유로운 증명은 입증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절차에 관한 서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명의 방법에 따라서 신청이 돼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제시만 안 하는 것으로 어떤 불법성이 해소된다라는 것은 저희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압수 절차에 저희들이 위법성을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희석시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재판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예,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증거로 받아들이겠다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제시하시는 고소를 일단 재판부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네요. 아까 분명히 수사 기록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재판부에서 먼저 나서서 지금은 분명히 증거 신청 안 한 게 맞나요라고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미 이후에 그렇게 하고 이미 침해받은 반대 신문권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계속해서 질문은 신문은 계속 하는데 검찰 측에도 이 부분이 다음에는 확인을 또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증거로 신청이 안 된 서류인데 증거 기록에는 있는 서류다 하고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한번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시하신 건 나중에 증거로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재판장님 예. 당연히 그 정도로 정리할까요?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또 한 가지 변호사님까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역 군인에 대한 조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12월 8일 그다음에 12월 16일 13일 두 번이나 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부르면서 이 개인 핸드폰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했지만 사실 강제 처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핸드폰 제출을 근거로 해서 수사 자료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군 검찰로 가서 이 김창학 대령 같은 경우에는 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사실상 이 지금 임의 수사라고 하지만 참고인 조사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피의자 신분 한 것처럼 돼서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들어와서 임의 제출 형식.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피의자로 전환돼 버린 건데 이런 부분 처음부터 아예 위법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이루어진 이런 재판장님 장우성 특검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들 특검보님.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재판장님 소송 지휘에 따라 저희 빨리 진행해 예, 주십시오. 계속해서 뭘 이제 충분히 들어요. 오늘 계속해서 할까요? 한 해가 덜 끝났는데 뭘 충분히 듣습니까? 예, 검사가 뭐 계속하겠습니다. 듣기 싫으면 충분히 들은 겁니까? 잠깐만요. 뭘 충분히 듣습니까? 이하성 변호사님. 예. 예. 저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송 검사가 지난번에 우리 김창학 단장께서 자기 핸드폰을 포렌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저희가 녹취록을 제시하니까 지금 오늘 와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압수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반대 신문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는 재판부에서 좀 어떻게 해박하실 겁니까? 공소 기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그 검사들은 부분은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어쨌든 그 판단이 공소 기각이나 예, 다른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볼게요. 예, 계속하시죠. 거의 다 끝났어요. 그 지난 기일에서 제시되었던 그 12월 9일자 저와 그 김창학 증인 간의 그 통화 녹음 녹취록을 좀 제시하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증거 순번 몇 번이죠? 이게 증거 순번으로는 매겨져 있지 않은데 증거 목록에 증거 기록에는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일에 주신문을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증거 능력 때문에. 예, 몇 번에 첨부된. 저희들이 탄핵 증거로 쓸 아이고, 테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활용하시죠. 예. 예, 그럼 맞죠, 당연히 재판장님.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습니다. 예, 몇 번에 첨부된 자료죠? 이게 그 기록 그러니까 김용현 기록 15,949면입니다. 근데 이게 증거 목록으로 따로 증거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증거 기록에는 그러면 더군다나 첨부가 말이 안 되어서 되죠. 변호인 측에 제공이 된 자료입니다. 예, 어떠세요, 변호인 측은? 당연히 제시하는 반대죠.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예. 지금으로서는 제시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니까. 아니 재판님 근데요, 재판님 이걸 그냥 어떤 해프닝으로 보시면 안 일단 되고요. 알겠습니다. 검사들이 빨리 지금 불법을 진행할까요? 자행하는 거에 아무런 지금 꺼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물어볼 아니, 수 있는 거 증인께서도 물어보고. 당연히 권리를 보장받으셔야죠. 참고인으로 오셔서 참고인을 불려갔다가 습관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이거 증거 능력에 대해서 판단 아직 그러니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인이 얼마나 압박했으면 참고인 대령님의 핸드폰을 검사들이 지들 것처럼 막 보고 녹음 파일을 따로 가져가고 결국은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난동입니까, 재판장님? 아이고 오늘 또 제가 말씀하실 때 시계를 딱 봤더니 또 딱 11시에 지금 딱 그러시네. 하여간 일단 재판부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하실까요? 예, 제시 안 하고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2024년 12월 8일에 처음 참고인 조사 받으시고 그 다음 날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신 적 사실이 있으시죠? 예. 그때 당시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12월 9일 상황 말씀이십니까? 네. 12월 9일에는 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날 증인은 따로 검찰 조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죠. 예, 경찰 조사도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날 갑자기 잡힌 조사입니다. 그래서 12월 9일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혹시 그 휴대전화 이미 제출을 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증인께서 오늘 그 경찰 조사가 있는데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검찰에 저에게 그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지 않겠다, 포렌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의사 표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재판장님, 방금 질문은 전형적인 유도신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증거 능력에 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유도신문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630번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2회 원본 제시하면서 여쭙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래서 그 2회 조서 처음입니다. 진술인은 그래서 12월 8일 날 1회 조사를 받으시면서 휴대전화는 이미 제출하셨다가 한번 돌려받으셨고 맞지요? 예. 그리고 그날 휴대전화 녹음 파일 자체는 그 62개를 제출하셨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다시 증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셔서 휴대전화를 다시 이미 제출하셨죠? 예. 그리고 그 이후인 2024년 12월 13일 2회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진술인은 전화의 조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2024년 12월 1일경부터 12월 4일경까지 진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 녹음 파일 합계 62개를 이미 제출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예. 그리고 조사 다음 날인 12월 9일경 근데요, 조서를 낭독하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답으로 하는 거는 이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전형적인 유도신문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검사들이 불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 유리하게 지금 네, 유도하고 주신문 있지 마치시면 반대 신문으로 일단 반대 하시면 신문 될것 결정. 같습니다. 조금 거의 다 전에 이제 검사님 질문 중에는 그 뭐 오기로 보이긴 합니다만 202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2024년으로 기재한 것이다라는 어떠한 뭐 이야기도 없이 그냥 2024년으로 물어보면은 아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질문을 그냥 하세요. 질문을. 답하지 않은 그래서 것이죠. 답을 구하는 질문을 하시라고. 이걸 알겠습니다. 읽어주시면 예. 이 부분도 제시하시는 게 그러면 약간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당연하죠. 물어봐 주시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변호사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의 다 끝나가니까 주신문 끝나가니까 반대 신문 때 그 부분을 막 물어보시면 되죠. 왜 저희들은 이거 검사의 주신문의 2022, 불법에 2023 실시간에서 아까 반대 전에- 신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아까 엄청난 침해를 전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제 소송 지휘를 하셨는데 이제는 또 주신문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반대 신문으로 물어보라는 거는 저희한테 어떻게 이의 신청권을 그런 겁니까? 행사하는 아니 것입니까? 제가 검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묻는 형식으로 물어보시라고. 왜 조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답변이 약간 그럴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정도로는 페널티가 안 맞으니까. 되죠.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자꾸 반복을 하는데요. 예, 묻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증인 2022년에 검찰 조사 받으신 적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12월 8일에 처음 조사 받을 때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셨고 12월 9일에 다시 한번 검사실에 출석하셔서 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미 제출 과정에서 그 뭐 압수조서나 압수 목록 이런 관련 서류들 기재해서 증인께서 서명하신 것 있으신데 증인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17일에 서울고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그 증인이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 진행됐는데 증인도 거기 참관하셨죠? 예. 당시에 그 증인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통화 녹음 파일이나 사진 파일 같은 것 이렇게 걸러내는 선별 절차가 진행되는 것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자료를 저희가 그 압수를 했는지 증인에게 그 목록을 메일로 그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 메일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주신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판대신문 예, 제가 사항 뭐- 다 예. 받아보셨나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시면 하시면 되고요. 어느 변호사님이 제가 하시겠습니까? 주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준비된 신문상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예. 단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검사가 지금 날짜를 여러 개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날짜를 우리 단장님이 기억하시는지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반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날짜를 묻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한테 가서 조사받으신 날짜가 기억납니까? 네, 일요일 12월 8일입니다. 일요일. 12월 8일. 일요일 날 가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예, 날짜 보시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뭐 흔쾌히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일요일 날은 쉬셔야 되는데 뭔가 안 오면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언동을 검사들이 보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근무하시다가 경무에 힘드셨을 텐데 일요일까지 가서 조사를 받으셨다는 건 조금 이례적이라서 여쭤봅니다. 압박을 끼고 가신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 않다? 예, 워낙 뭐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흔쾌히 제가 응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요일이기 때문에 안 와도 된다. 안 오셔도 된다. 또 그다음에 오셔서 조사를 받다가도 언제든지 이석해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다. 그런 거 고지하던가요? 그런 건 아마 고지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제가 다시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하신 검사님이 지금 이제 송성관 검사님이 아니고 다른 검사님이셨는데 처음에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검사들이 보통 참고인으로 오시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은 고지를 하는데 참고인이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된다. 또는 오시다가도 조사 중에도 가실 수 있다. 이런 거는 고지하지 않거든요. 그런 건 고지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맞죠? 안 오셔도 된다라고는 얘기는 안 그렇죠? 했지만 의사를 물어봤으니까 예. 그렇게 선회하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들 편을 좀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렇지 저도 않습니까? 수사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수사직에 있어봤기 때문에 지휘를 해봤기 때문에 아신다. 어느 정도의 기본 상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민중기 특검이라는 곳에서 그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공무원을 불러다가 참고인으로 심야 조사를 해서 결국 그분이 압박을 느껴서 자살한 사건을 알고 있죠. 네, 기사로는 봤습니다. 그 우리 단장님께서 소환을 받을 때 지금 3번이나 조사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압박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그렇습니까? 한데 뭐 제 스스로는 이 상황 자체의 압박을 받은 적은 있고 압박을 받았다라고 느낄 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황 자체에 대한 압박은 받으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워낙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주변에 시선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증인께서 받으셨다는 상황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의 고위권한으로서 계엄 선포를 그냥 내란이라고 그 자체로 무슨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과 일부 정치 세력들의 여론몰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을 말씀하시는 게 맞죠?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니다. 예, 이 자체가 제가 처한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받으신 날짜는 기억납니까? 제가 그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날 검찰만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경찰, 공수처, 국방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네. 근데 검찰에서는 정확히 제가 4번 조사를 받았고 군검찰까지 제가 12월 이후에는 어디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셨어요? 며칠 날? 12월 8일, 12월 13일, 12월 17일, 12월 26일입니다. 12월 8일, 13일, 17일, 26일. 26일. 그러시군요. 그러면 12월 16일 날은 조사가 없으셨네요. 그죠? 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때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검사가 그 군 검사의 진술 조서는 12월 16일에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그건 제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단장님께서는 지금 되도록 정확하게 진술하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맞죠? 인정합니까? 날짜는 아까 그 서류에서도 받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거짓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검사가 날짜를 먼저 말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던 날짜를 기억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단장님은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곰곰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의 기억으로는 12월 8일, 12월 13일, 12월 17일, 12월 26일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좀 전에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으셨어요? 경찰 조사는 12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12월 19일 날.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 경찰 조사. 공수처 조사는요? 그 주 목요일이었으니까 아마 12월 12일 아니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8일이 일요일이니까 그 주 목요일 날 한 공수처 12일 조사를 정도 받으셨다?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의 진술 내용은 기억나십니까? 아, 제가 지난번 그 증인 출석하기 전에 제가 등사를 해서 한번 봤습니다. 등사를 어디 공수처에다가 요청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안내하시는 대로 가서 등사 신청을 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검사들하고 군 검사한테 진술한 내용과 같습니까? 뭐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내용들은 같을 것이고 그리고 일부 다른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기록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제공이 안 돼가지고요. 그 내용이 뭔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건 모르고 계셨죠? 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증인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신문사항 하겠습니다. 단장님. 예, 권호연 변호사님이 예. 하실 거죠? 예, 권영 변호사입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검찰에서 4번 조사를 받으셨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 네. 기억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12월 8일, 12월 13일, 12월 16일, 그리고 12월 26일 맞습니까? 아까 17이라고 했습니다. 예, 17이라고 제가 답변했는데 네. 그 4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4번이죠. 예. 전창훈 증거기록 순번 1038번 김창학 증인신문 조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2025년 9월 24일 이 법정에 출석하셔서 증인으로 증언한 적 있으십니까? 네, 정확히 호실은 여기가 아닌데 예. 네, 출석해서 진술했습니다. 증인신문 조서 이면입니다. 예, 녹취서 이면. 법정에서도 2024년 12월 8일 출석을 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3일에 또 검사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2024년 12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2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으시죠? 예, 저게 기록이 돼 있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재판이 이쪽 모니터가 자꾸 꺼지는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거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는 말인데. 잠깐 좀 기다렸다. 예, 계속 물어보시죠. 권 변호사님 물어보시는 거 계속 물어보시죠. 이진우 증거기록 순번 781
수사 보고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검찰의 2024년 12월 15일자 수사 보고서에는 김창학은 2024년 12월 9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음 파일 중 62개를 이미 제출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게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참고인으로 그리고 피의자로 조사받은 날짜는 2024년 12월 8일, 또 12월 13일, 12월 16일, 그리고 12월 26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2024년 12월 15일자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2월 9일에는 참고인 조사로 조사받은 적이 없으신 게 맞으시죠?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방금 제가 증인신문 조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훈 증거기록 순번 1038번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단장님한테 질문하기를 증인은 2024년 12월 8일 서울중앙지검 1127호 검사실에서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기억이 나는가? 예, 기억이 납니다.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증인은 12월 13일에 같은 검사실에 한 번 더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인 글씨 맞지요? 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도 12월 9일에 증인께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2025년 9월 24일 법정에서 질문하지는 않았죠. 그건 맞습니까? 예, 질문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이 법정에 증거 목록으로 제시한 수사 보고서는 공적인 수사 보고서입니다. 공적인 수사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증인 단장님께서 12월 9일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까 답변 드렸듯이 12월 9일은 참고인 조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단장님, 그러면 12월 9일에 단장님 명의의 이미 제출 동의서나 압수조서나 압수 목록 서류가 작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여기 출석하기 전에 그 자료들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 상식성으로는 당연히 작성을 하고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인 조서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 단장님께서는 12월 9일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단장님께서 12월 9일에 조사받은 조서를 지난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 부분은 제가 본 문서가 아니고 제가 서명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증거 제출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여부는 저에게 물어보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9일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게 기억이 나십니까? 앞서 제시도 안 하셨고 저도 아까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 곽종근 증거기록 순번 1386면을 제시하도록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하나 추가로 물어볼게요. 이하상 변호사님. 자, 그러면 12월 9일날 조사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조사 받은 것처럼,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 녹음 파일을 이미 제출한 것처럼 검사가 그렇게 허위 기재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예,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이 뭐 어떤 사유에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12월 8일 날 그 전날에 조사 받으실 때 핸드폰을 제출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아까 검사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자체가 적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이 마치 그 다음 날 단장님께서 자발적으로 녹음 파일만 별도로 낸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수사보고서를 만든 걸로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황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 답을 먼저 해주시고 제 질문에 답을 먼저 해주고 저는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 전날에 12월 8일 날 우리 단장님의 핸드폰을 제출받았다가 주고하는 이 절차가 이게 문제가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12월 9일 날이죠. 12월 9일 날 마치 단장님께서 자발적으로 62개의 녹음 파일을 스스로 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수사보고서를 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모르신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떤 말 하고 싶으셨어요? 그 먼저 이제 휴대폰을 맡기고 조사를 받았고 처음 말씀은 금방 걸릴 거다. 그래서 끝날 때쯤에는 핸드폰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안내를 하셨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게 이 버전 자체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검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나는 지금 현직에 있고 지휘관이고 그렇죠. 대처할 수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내일 무슨 다른 그 핸드폰을 알아보고 대체폰을 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내일이라도 빨리 와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돌려받았고, 다음날 잠깐만. 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장소는 수사본부 간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받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사실 제가 급하게 가서 그렇군요. 제가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미 제출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면 저는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네. 그 검사의 수사 절차라는 것은요, 특히 국민들의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영장주의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를 놀라게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을 아예 맡기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의하신 건 좋은데 핸드폰을 맡기고 미리 가자마자 맡기고 조사를 받으신 건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단장님께서 그래도 군사경찰 단장 정도 되시고 또 뭐 대한민국 육군의 고위 장교시고 하니까 돌려달라고 말씀하셨겠지만 만약에 우리 단장님이 돌려달라고 안 했으면 검사는 안 돌려줬겠네요. 맞죠?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그 점에서 검사들이 그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 증인 우리 단장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핸드폰을 요구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 돌려달라고 말을 안 했으면 검사들은 그 불법으로 압수한 핸드폰을 계속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상식선으로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럴 것 같지 않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전에 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의사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응해서 우리 뭐 임의라는 뭐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응했기 때문에 어떤 압박이든 뭐 불법이든 이런 건 있었을 거라고는 제 상식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